금감원장 이복현이 보험사 유상증자 권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고강도 자본 건전성 관리를 예고하며 자본 확충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이러한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면서 자본 확충 시 유상증자 등을 우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힘써달라며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본 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 금감원도 다양한 금리 가정을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조치도 원칙대로 하겠다. 태풍이 불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린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업계 요청에 협조할 부분은 하겠지만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위원 한 명으로서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다. 이 원장의 발언에 보험회사는 보험업계가 5조 원을 상회하는 자본 확충에 나섰지만 가장 질 좋은 자본으로 평가받는 유상증자 비중은 15% 미만에 그쳐 향후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대부분 보험사가 자본 확충에 나서면서 유상증자보다는 후순이체와 연구체 등 자본성 증권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자본성 증권의 경우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증자와 달리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이체의 경우 대부분이 5% 안팎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됐다. 후순이체 대비 신용등급이 낮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엔 6%에 달하는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연간 1.5%포인트 피가량 이자, 비용 부담이 늘었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또한 새 제도 도입에 대비해 개량 영향평가를 지속. 실시의 자본 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시 온 관치의 시대. 금융지주 회장 인사와 관련해 권력 주변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관치 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금융지주를 향해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은행지주 이사회를 향해 경영진 선임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우리 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앞두고 이러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이 원장은 손 회장이 징계를 받은 시점에서 제기된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징계 무효 행정 소송 가능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 원장의 입에서 시작된 관치 금융 논란은 농협금융지주 인사에서 정점을 잃었다. 이석준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한 이력도 있다. 또다시 관치금융에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엄연한 사기업인데도 정부에서 은행을 공공재라고 정의하며 당국이 사회이사 평가체계, 경영승계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주주환원 정책에도 간섭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과도하게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최근 선임된 금융권 수장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금융인맥이라는 점에서 이런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잦은 개입과 정책 변경에 따른 금융시장 왜곡.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번번이 시장에 개입해 금리 왜곡을 야기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호출해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낮추고 가상금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대출 문턱을 높였다. 기준금리 인상에 정부의 대출관리 압박까지 더해지자 은행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2021년 초 연 23%대에 불과했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해 말 상단이 5%를 넘었으며 2023년 상반기엔 6%, 7% 선을 잇따라 돌파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후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심화되자 정부는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동시에 예대금리차 확대를 경고했고, 이에 은행들은 서둘러 예금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코픽스가 치솟자 정부는 은행들의 은행에 개입해서 은행채 금융채 발행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이는 채권 시장의 채권량을 떨어뜨려 가격을 올림과 금리를 내리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은행들이 금융채로 자금 조달을 못하니 예금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려는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 경쟁적으로 예금금리 수신금리를 높여서 예금을 유치하려는 은행과 금융권의 경쟁 때문에 결국 예대차 마진에 따라 여전히 대출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은행 예적금에 돈이 몰리는 영머니 무브가 가속화되자 정부는 은행권의 수신 경쟁 자제를 당부했고, 이후 예금금리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금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했고, 그 사이 주택담보대출 상당금리는 결국 연 8%대를 넘어섰다. 다급해진 정부는 부랴부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은행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6%대까지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금리 흐름, 마이너스 즉 예대차 마진이 거의 0에 가까운 현상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이 금리 간 변동시차로 인해 예대금리 차가 확대됐고, 이 영향으로 은행 이자이익도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게 은행권 일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 데엔 정부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며, 고금리 책임을 은행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국도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시장 논리의 근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공적 기능 강조 및 상생금융 동참 유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 감독당국도 이와 관련한 역할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서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의 역할에 대해 다들 주목을 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 자율적인 금리 결정, 기업의 자체적인 원가 산정,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23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은행에 공적 기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언급과 함께 최근의 금리 인상 국면을 지적했기 때문에 은행의 공공성과 자율성, 특히 금리 산정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환위기 IMF 이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살려놨다는 것이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기업 등의 재기를 위해 투입한 자금 규모는 168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절반가량인 86조 9천억 원이 은행의 회생을 위해 투입됐다. 이 자금에는 이자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 원장의 발언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금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면 은행에 쌓이는 돈이 적어져 오히려 손실 흡수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대금리 차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는 근 1년 동안 15% 증가해서 2.58%로 올랐다.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2023년 9월에 종료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보면 여신 기준으로는 135조 원, 이자 감면 혜택 기준으로는 9,128억 원에 달한다며 여전히 실제로는 24조 원, 이자 감면 등 혜택액 기준으로는 2,063억 원으로 20% 정도만 집행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집행을 촉구하고, 2금융권 차주들은 1금융권에서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상생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 설명회 참석. 해외에서의 국내 금융회사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복형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사 CEO들이 해외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투자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싱가포르 펜 퍼시픽 호텔에서 금융권 공동 싱가포르 투자 설명회 I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국의 금융산업은 견실한 안정성과 건전성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내외 위험 요인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다. 신기술 역량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외연 확장과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금감원도 금융사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감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해외 당국과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감독 행정의 투명성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태국 중앙은행 BOT의 세타프 수티월트 나르푸 총재,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MAS를 방문해 호원신 금융감독 담당 부청장,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호 JK 마엔드라, 시레가 청장 등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금융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도 가졌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도 금융권과 공동으로 해외 IR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S지발 주가 폭락 사태와 전세 사기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피감기관인 금융사 CEO들과 함께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이 꼭 필요했냐는 지적도 있다. 해시태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간다고 해서 투자를 더 잘하게 해줄 수는 없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단 자리를 빛내주는 역할 정도이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비리 및 금융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 먼저 은행보험 관련 금융사기 검사에 나섰다. 저축은행에서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한 작업대출 일당을 적발했다. 이틀 뒤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십 명에 대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직원 700억 원 횡령 사건 및 각종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고강도 검사에 착수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이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고강도 검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에도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8월 9일 임원회의를 통해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 스스로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객의 투자 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은 무엇보다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하는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이에 상충 소지가 있거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단념하고 고객 자금의 운용 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및 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기존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제형벌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2023년 6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00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률에 명시.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자수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하면 형벌 및 과징금 감면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법무부, 검찰청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심혈을 기울였다. 8조 원대 수상한 외환송금.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가 이뤄진 점을 포착한 뒤 전체 은행권으로 검사를 확대해 8조 원대 이상 외환 거래를 확인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업체가 460여 차례에 걸쳐 7억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8,500억 원을 해외 송금한 걸 확인했다는 내용이 우리은행 내부 조사를 거쳐 일주일 만에
금융감독원에 보고되어 전격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신한은행에서도 이상한 외환 거래가 자체 조사에서 포착되었는데 2개 지점을 통해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해외 송금이 이뤄졌다. 주로 중국과 일본으로 보내진 돈이었다. 시중은행 2곳에서 2조 원이 넘는 수상한 외환 거래가 포착되자 금감원은 점검 대상을 은행권 전체로 확대했다. 이 원장의 지시로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검사가 끝나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거래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례적으로 외환 송금 관련 중간 브리핑에 나섰다. 검사 중인 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중간 브리핑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이다. 금감원은 통상 제재가 완료될 때까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개월이 지난 뒤 제재안이 최종 의결되고 나서야 공시를 올리는 게 그간 금감원의 소통 방식이었기에 금감원이 침묵하는 동안 시장에선 의혹과 억측이 확산되기도 했다. 23만 118보도 자료 검찰 세관 합 동수조원 대불법 해외송 금사 건중간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와 함께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자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를 6대 과제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 2023년 2월 22일에 있었던 TF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신규 은행 추가 인가, 은행비 은행권 간 경쟁 촉진이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스몰 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관기관은행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6월 15일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만 12번을 열었다. TF는 논의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것은 바로 추진했다. 5월 말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쉽게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나왔고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도 6월 중 도입 예정이다. 손실흡수 능력 확대를 위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잔액 기준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할 계획이다. TF의 최종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태영건설의 자구책 비판 1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채권자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비판을 가했다. 태영 측에서 제시한 4가지 자구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1월 11일에 열릴 1차 채권단 협의회가 아니라 오는 주말까지 납득 가능한 자구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2025년 2월 이재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에서 2심 무죄를 받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한다면서도 물적 분할과 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거래에 있어서의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문헌 해석에만 의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등의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직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전에 이게 거부된다면 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던 만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반려했다고 한다.